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TV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9월 10일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루피아 폭락 때문에 상당히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루피아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 초 인도네시아 루피아 시세가요, 달러로 팔 때 14,630, 그리고 살 때는 14,830까지 폭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원화도 팔 때는 1105.90, 또 사려면은 1127.50 그렇게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2009년 외환 위기 때보다도요 더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루피아 폭락 원인을요 정확히 진단해서 그것을 조치해 나가기보다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이 겪는 일종의 통과 의례이므로 좀 안이하게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리라와 터키의 페소에 비하면 루피아는 그리 큰 하락이 아니라고 인도네시아 관계자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뱅인도네시아가 그렇게 강력하게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불안한 느낌을 우리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전쟁을 주시하면서 어떻게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를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트마자야 대학의 한 대학 교수는 루피아의 운명이라고 하는 칼럼을 통해서 지난 1998년 6월 18일 14,900루피아까지 떨어졌던 아시아 금융위기 때와는 확연히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터키에서 촉발된 이번 사태는 전 세계 개도국으로 번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는 루피아의 하락 원인이 국내보다는 국외,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터키와 러시아를 비롯한 이란, 예멘 등과 손을 잡고 미국과 한판 승부를 벌여보라고 하는 그런 국면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도네시아 국내 펀디멘탈이 튼튼한 것도 아닙니다. 국제 유가는 오르고 있기 때문에 석유 생산량이 점점 줄어드는 만큼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지는 점점 더 악화일로에 있기 때문입니다. 궁여지책으로 B20 정책을 출시하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CPO의 손실을 만회하기보다는 아마 좀 더 텐터티브한 그런 시기를 가져다 줄 것으로 그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정치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로서는 지난 하리라야 특수도 그냥 아마 이벤트도 없이 그냥 지나쳐 버렸고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특수마저 아주 불투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경제를 스리 물라니 재무부 장관에게 몽땅 맡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시안 게임을 넘어서
럼버까지 2019년 대선 행보를 점점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조코위 대통령의 부통령 런닝메이트인 마룹 아미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하지길에 올라서 FPI 리직이라고 하는 의장을 만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정치보다는 종교적 행보에 좀 더 치중을 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 경제는 점점 더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점점 더 나빠지고만 있는 국내 경제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관광산업 투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탐의 한국인 전문 여행사와 버카시에도 호텔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까지 한국인들이 투자한 인도네시아 관광산업 분야라고 해봐야 그저 소규모 한식당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 데는 투자 절차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분야 투자를 아주 간소화해 주겠다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빼마 형태로 투자한 관광산업 분야의 투자 총액은요, 약 7천만 달러 조금 밑도는 그런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는 이상하게도 루피아뿐만 아니라 쌀값도 안정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루피아는 이미 14,900대를 넘보고 쌀값은 10,000루피아대를 넘보고 있습니다. 건기철이라 농민들은 먹을 물을 찾아 나서기도 하지만은 논에 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논에 물을 대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반대로 소금 생산량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옥수수 농민들은 이때다 하고 옥수수를 마당에다 말리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가 옥수수 수입 금지 정책을 유지할 때에 계란과 닭고기 값이 상당히 뛴 적이 있었는데 지난달 통계를 보니까 점차 그 가격들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고 있는 거죠. 미중 간 무역 전쟁의 결과 미국 옥수수 값이 점점 더 하락할 것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국내 옥수수와 콩값은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1달러 대비 14,900루피아까지 올라가는 급락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자마자 뱅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대신에 정부 부처들이 앞장서서 뭔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야 그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나 봅니다. 먼저 관광사업부가 루피아 환율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려올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인도네시아로 유치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방안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또 정부 인프라 공사, 특히 250억 달러짜리 버르타미나 석유공사의 프로젝트 하나를 무기 연기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스리물야니 재무부 장관이 예고했던 수입 법인세 5% 인상 법안도 곧 시행될 것이라고 하는 가운데 주요 국책 거대 인프라 공사의 연기라든지 취소도 이미 제기되었던 바와 같이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루피아 환율이 14,840대까지 하락했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블룸버그에 의하면요 14,780루피아에서 14,938루피아까지 그 범위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인도네시아 시중은행이나 환전상에 가보면요 벌써 14,930루피아에서 15,200루피아로 그렇게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행과 은행 간에는 14,900루피아를 기준으로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루피아 환율 문제는 국내 사정 외에도 아르헨티나와 터키, 이란 등의 경제와 맞물려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미국 또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우리가 주목하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루피아는 계속해서 우리가 추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제18회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을 마치면서 인도네시아 깔리안 헤bat, 다시 말하면 인도네시아 너는 참 위대하다라는 구호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의 개최는 인도네시아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스포츠 바이러스를 심어주는 그런 값진 계기가 됐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조코위 대통령은 폐막식 연설을 롬벅 지진 현장에서 보내옴으로써 2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이미지를 크게 제고했고요. 국제적으로는 롬벅 관광 마케팅을 구사하는 그런 주요 이벤트를 조코위 대통령이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자카르타 시내에서요, 혹은 당그랑 BSD에서 수카르노 하타 공항을 오가는 대중교통 수단이 점차 현대화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자카르타 시내에서 공항으로 가는 기차는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저도 공항에 내려서 LRT를 타고 기차 공항역으로 가서 시내로 들어오는 기차를 타봤는데 요금은 7만 루피아고요. 소요시간은 약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기차는 3군데 정도로의 정차를 하면서 수디르만 바로 역으로 직행을 했기 때문에 지루하다고는 전혀 느끼지 않고 에어컨도 잘 돼 있고 자리도 아주 새 겁니다. 근데 이번에 BSD에서 공항으로 가는 최신형 공항버스가 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2시간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프로모 버스 요금은 2만 루피아지만은 와이파이도 그 안에서 할 수 있고 충전도 할 수 있는 그런 최신식 버스라고 합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 원자력 발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발전 전문가 및 대학의 전문학자들이 지난주 러시아의 로사돔이라고 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견학하는 자리에서 인도네시아도 지금은 석탄을 떼는 발전에서 벗어나 원자력 발전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갖고 있는 원자력에 대한 의식이 아주 걸림돌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석탄은 언젠가 소진되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생산비가 아주 저렴하고 청정한 에너지인 무한대 에너지, 그런 거로는 원자력이 유일하게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계각층이 나서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의식, 그러니까 원자력에 대한 나쁜 의식을 바꾸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대한민국처럼 원자력 발전은 위험한 것이다 하는 그런 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여간 인도네시아는 조만간 원자력 발전에 대한 로드맵을 완성해서 국민들에게 내놓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원자력 발전 수주를 대한민국보다는 러시아를 택하고 있는 것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탈원전 정책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관련 남북한 관계 얘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특사가 북한 김정은을 만나서 친서를 전달했다고 하는 외신이 크게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인터뷰 기사가 콤파스 일면 하단에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코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방문한 데 대한 답방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어쨌든 문 대통령은 인터뷰가 콤파스에 크게 실렸습니다. 마침 제가 다음 주 서울 출장을 좀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주간 뉴스는 문재인 대통령 콤파스 신문 인터뷰 내용을 특집으로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한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특사단은 김정은을 만나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프로세스 단계와 그 규모, 스케일에 대해서 아주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의용 특사와 김정은이 크게 한박 웃음을 웃는 그런 모습을 사진으로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죠.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북한에 간 것은 문재인 대통령 북한 방문 스케줄 논의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북핵 폐기 프로세스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는 한 한반도의 종전선언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투자청이 오랜만에 좋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투자청, 즉 백카페임이 경찰과 협력해서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우 유익한 정보인데요.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어온 인도네시아의 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장을 짓고 가동을 할 때 보면요. 그 동네 별의별 단체가 다 와서 자기 이권을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컨테이너가 들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이권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종의 동네 건달들이 사업장의 안전을 해치는 일, 즉 문서를 위조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징수를 한다든지 혹은 강요를 한다든지 심지어 깡패 건달들까지 나서서 공장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은 모두 인근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찰이 즉시 백카페임과 협력해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은 겐동이라는 것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라바의 젊은 엄마들이요, 겐동이라고 하는 어깨뒤에 자기 아이를 안고 아침 운동을 하는 그런 기사가 전해지고 있어서 아주 신선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과 달리 이렇게 많은 인도네시아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는 것도 참 신선한 일인데, 이들이 매주 일요일 아침 차 없는 거리에 모여서 함께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들은 겐동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체로 해서 아기들의 건강을 지키는 하나의 특별한 동호회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미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 콤파스 신문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남북 문제와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